자, 이런 부분들도 미래 직업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 100세 시대 그리고 고령화, 사실 인구 문제가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정규직만 살펴보더라도요. 네. 정규직을 우리 취직하는 시간이 보통 이제 기간이 30살 정도에 취직을 시작해서 사실 45세 이상 다니기가 힘들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5세면은 정년퇴직이다 해서 뭐 사오정이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100세 시대 그 이상의 시대를 살아가는 기간 동안 이 안정적이라고 여겨지는 정규직이 나를 챙겨주는 시간이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네요. 결국에는 계속해서 다른 직업을 찾아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정규직이라는 것도 장기적인 임시직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더 옳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100세 시대를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그 요소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교육을 이어가고 계속 자기 개발을 해가지고 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아니, 제 주변에도요, 말씀하신 사오정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정말 요즘에는 그 정규직이라는 의미가 좀 많이 쇠퇴된 것 같아요. 옛날과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옛날과는 아무래도 다르죠. 옛날에 일본의 종신고용제는 이제 좀 사라졌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 고령층들을 위한 산업이 기회를 맞고 성장을 할 수는 있겠죠. 뭐 요실금 팬티, 의약품, 의료 쪽과 같은 헬스케어 기업들은 성장할 수가 있겠고요. 또 노인들을 돌봐줄 수 있는 요양사, 그리고 요양시설 같은 것들은 수요가 급증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은퇴할 중장년분들, 고령층 분들이 재취업 자리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1955년부터 63년까지 출생한 베이비 부머 세대가 700만 명 정도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나이가 60세를 넘으셨어요. 그래서 은퇴를 시작하시는 나이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재취업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본이나 유럽 선진국과는 다른 점이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부를 미처 축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은퇴를 하다 보니까 그 유럽의 분들은 이제 나이 드시면은 크루즈 여행 떠나시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다시 취업 자리를 알아봐야 되는데 새로 생겨난 산업이라는 것이 뭐 새로운 기술, 새로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은 이 교육을 받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고령층들을 위한 재취업, 재교육을 위한 노력들이 상당히 한국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겠고요. 이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반면에 출산율은 또 내려가고 있지 않나요? 낮아지고 있죠.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면서 재밌는 사실을 또 가지고 있는데요. 고령화가 진행이 된다는 건 그만큼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거. 지금 출산율은 거의 예전 세대의 절반가량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직업을 가질 때는 취업난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되면 일자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젊은 인력이 부족할 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인력을 끌어와야 할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취업 문제에 있어서는 이 젊은 층보다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고령층들을 위한 취업 자리,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관련해서 복지 차원이 아니라 아예 국민 전부에게 일정 소득을 주는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기본소득제도요? 네. 저도 갑자기 관심이 가네요.